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선식품 등 생활물가와 함께 외식비도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광주 전남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직위 해제됐습니다. 올해 말 착공될 예정이던 신안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설계 변경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 안에 주요 역사 공간을 잇는 옥다니길이 관광 명소로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 가게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과 목욕탕 같은 생활물가와 함께 외식비 등도 크게 올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먹거리를 사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양동시장.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식비 부담에 주부들은 선뜻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린 가뭄과 폭염, 폭우 등 기상이변의 여파로 특히 신선식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지갑이 좀 무겁네요. 지난달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광주는 9.4%, 전남은 13.9% 올랐습니다. 특히 오징어와 고등어 등 어패리와 사과배 상추 등 채소 과일류가 전체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김장철 출하 물량이 늘면서 지난 가을 치솟았던 배추 가격은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세탁과 목욕, 이용비 등이 덩달아 뛰고 있고 특히 외식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즐겨 찾는 자장면은 12%, 삼계탕은 6.5%, 비빔밥과 김밥도 각각 9%와 12% 뛰었습니다. 한정된 수입인데 뛰는 물가 탓에 쓸 수 있는 돈이 마른 팍팍해진 살림에 외식비를 줄이는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요. 많이 올라갔고요. 그냥 먹고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들어갔으니까. 가게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줄일 지출 항목으로 외식비가 꼽혔고 다음으로 식료품비와 의료비, 문화 여가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더욱이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줬던 소주와 맥주 등도 출고가가 오르면서 더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걱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먹거리 등 생활 물가와 외식비가 서민 가게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오늘 오후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광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도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이던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항 예정이던 항공 기종이 바뀌면서 설계 변경과 환경 영향 평가, 예산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흑산공항. 정부는 50인승 항공기를 기준으로 이곳에 공항 건설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50인승 항공기가 단종 추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80인승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흑산공항의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50인승을 기준으로 2시 시계 비행에서 80인승 기준 3시 시계 비행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활주로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착륙대 폭은 150m로 늘어나고 착륙대 양 끝에
폭 60m, 길이 90m의 종단 안전구역이 추가로 설치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 기준을 토대로 지난 7월부터 흑산공항의 설계 변경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규모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1,800억여 원인 사업비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절차도 완료해야 흑산공항은 착공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절차 때문에 올해 착공은 물론 내년 착공 시점도 확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야 착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 이 시기를 아직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립공원 해제 문제를 두고 6년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진 흑산공항. 또다시 항공기 규모가 변경되면서 착공 시점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의 옥다니길은 목포시가 원도심에 주요 역사 공간을 잇는 길을 만들어 이름 붙인 곳인데요. 목포의 관광 명소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콘텐츠는 부실하고 시설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조성된 옥다니길. 옥다니는 물이 부족했던 1930년대 주민들을 위해 물을 길어주며 살았던 실존 인물입니다. 목포시는 옥다니가 누비고 다녔던 원도심 내 역사 공간을 연결해 4.6km 옥다니길을 6년 전 만들었습니다. 목포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도심 속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물지개꾼 옥다니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옥다니의 물지개 체험 공간은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아저씨가 쓰레기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종을 쳐서 주변에 화재를 알리던 시설인 불종대터. 한쪽에 소방역사 안내 부스가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사진 몇 장에 설명 몇 줄 뿐입니다. 목포 최초의 우체국 자리를 활용해 만든 노란호 미술관. 전시가 없을 경우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광객들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다니길이 이어지는 목포 원도심 거점 역사 공간은 모두 20곳. 문제는 안내 표지판 등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나 남은 거리만 표시돼 있다 보니 골목길이 많은 원도심에서 해당 구간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정명비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 살아도 처음 질문 받네. 인터넷으로 주소지 검색이 안 되는 옥다니길 내 역사 공간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에 내비게이션이나 본인들이 팀맵 등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해 가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콘텐츠 다양화도 시급합니다. 이동하는 동선이나 현장 안내문 같은 것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홍보를 위한 거점 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이 좀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포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조성했던 옥다니길.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게 옥다니길 정체성 재정립과 함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경찰관들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지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정급 간부와 광주청 소속 경감급 간부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광주청뿐만 아니라 전남청 관련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전남청 간부 5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화순군 춘향면 1층짜리 주택 연탄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주택 한 채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6,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7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3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어깨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는 그제 오후 7시쯤 북구 오치동 수산물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해 투자자 170여 명에게 37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일당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로봇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거 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을 추징 보전하고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길을 가던 10대 여자아이를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영광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매제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고 우연히 마주친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3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누범 기간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손쉽게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절임 배추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발 300m 고랭지에서 자라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순천 외서면의 절임 배추가 인기라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 외서면의 한 배추밭. 해발 300m 높이 고지대에서 찬바람을 맞은 배추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일교차 덕에 배추는 속이 단단해졌고 더 아삭해졌습니다. 올해 외서면에서 생산된 배추는 모두 100톤. 배추는 인근 절임 배추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반으로 쩍 갈라진 배추가 벨트를 따라 밀려들고 배추 속에 국산 천이념을 골고루 뿌립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문량이 늘면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들도 쉴 틈 없이 절임과 세척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형 일하고 또 나와서 같이 요거 조합원들 구성돼갖고 지금 일을 해주고 또 끝나면 또 가서 또 배추 캐오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장은 가정에서 이틀 일정으로 담그는 게 보통이지만 최근 편하게 김장을 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절임 배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서면도 지난해보다 절임 배추 출하량을 40톤에서 60톤으로 늘리고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와삭거림 맛있고 당도가 좋고 김장을 해놔도 내년 여름에 가도 물이 안 생기면서 김장이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추를 기르는 외서면 농민들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득도 늘면서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순천시는 외서면 절임 배추 생산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홍보와 유통망 다변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운행을 제한했던 것을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 사이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하루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광주의 창업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CES를 앞두고 기술성과 디자인,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상하는 혁신상에 광주 지역의 기업인 인디제이와 인트플로우 등 6개 창업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곧 열릴 CES 2024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들을 선정해 혁신상 자문과 마케팅 실무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남도 문화유산 답사 1박 2일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홍준 교수가 직접 참여해 다음 달 9일과 10일 강진과 해남, 영암 등을 돌며
문화유산 답사와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전남 관광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초청 인원은 100명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당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한 살해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피해 교사를 비롯해 교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에 따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왜 하셨나요? 사전에 계획하신 건가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교사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오랜 시간 재활이 필요한 데다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방법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보호관찰 5년은 더 무거운 처벌인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이상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제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인 치료 등 적절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요새는 약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9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튜브 담당 공무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허용 한도를 넘겨 수십 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홍 시장은 유튜브 담당자가 자신의 홍보물을 제작해 방송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지난 6월 대구시청 미디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빨리 수사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는 통상 3개월 안에 수사하게 돼 있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또 비중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은 계속 증거 확인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는 수사 종결이 힘들지만 내년 총선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판단을 지연시키면 계속 시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엄정하면서도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홍 시장의 측근인 정장수 신임 경제부시장과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등 공무원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선관위가 지난 5월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를 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정된 위치로 주차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물 주소처럼 주차면마다 사물 주소를 부여해 차량이 스스로 주차하도록 하는 기술이 충청북도 음성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발렛 파킹을 누르고 주차 위치를 지정합니다. 운전대가 알아서 돌아가더니 차량이 자유자재로 이동합니다. 지정된 구역에 다다르자 선을 정확히 맞춰 멈춰선 차량. 기어 변속까지 주차를 완벽히 끝냅니다. 운전자 없이도 대리 주차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직원이 있는 건물처럼 주차장 공간마다 부여된 사물 주소를 찾아 정해진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기존과 달리 차량이 실내와 실외를 알아서 구분하며 공간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이제 GPS와 융합 기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이제 GPS와 센서 융합으로 추기를 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잘 취사 선택해서 추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발전된. 이처럼 사물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주차 시범구역은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자율주행에 방해 요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물 주소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음성은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한 발 앞서가게 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사물 주소에 대한 번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면에 대한 주소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정립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들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정부는 청주와 전남 무안 지역에서도 사물 주소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중인 가운데 오는 2027년쯤 민간의 관련 기술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광주 동구 주민들이 담근 김치가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광주 동구 지산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온정 담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버무린 김치 600kg을 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에서도 만 포기의 김치가 광주 전남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응급 환자에게 신속하게 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이 전남대병원에 들어섭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약품 인출 권한자의 지정맥 인증 기술로 응급 환자에게 처방된 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 인티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티팜은 환자의 처방 데이터가 전산 시스템과 연동돼 위급한 환자에게 바로 약을 투여할 수 있고 약품 분배에 소모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곡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곡성군은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청년이거나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오늘은 날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무안과 영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은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도 15도 예상되는 가운데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북쪽 한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종일 한 자릿수대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